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혹은 이미 겪었을 법한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조차도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될 10가지, 즉, 우리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혜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불킥을 하며 내가 어젯밤에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순간들,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플라톤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술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필터를 흐리게 하고 때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와 행동, 원칙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신주 철학자는 술을 마실 때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 신명이 나는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술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우리 또한 술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성이라는 끈을 놓았을 때조차 우리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술 취한 순간에도 철저히 감춰야 할 10가지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술자리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진정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선사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10가지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술은 경계심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쉽게 입 밖에 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친구의 은밀한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거나 동료의 사적인 정보를 흘린 경험이 없으신가요? 당시에는 분위기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라도 다음 날 술이 깨고 나면 엄청난 후회와 함께 그 행동이 불러올 파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은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 아래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여러분 자신의 신뢰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신주 철학자의 말처럼 몸과 마음이 신명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그 신명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하더라도 이것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윤리적 경계선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타인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비밀을 지키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을 때조차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문명인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십시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평소 불만이 쌓였던 사람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꺼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에 동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아.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걔는 원래 그런 식이야. 이러한 말들은 잠시 동안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술이 깬 후 어젯밤 내가 했던 말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험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듣는 이들에게도 이 사람도 나 없을 때는 내 욕을 하겠지라는 불신을 심어줍니다. 플라톤이 경계했듯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존엄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할 때 깊어지는 법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조차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행위는 결국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험담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술자리의 분위기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만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술자리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동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피하십시오. 술 기운에 휩싸여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이 프로젝트 내가 책임질게. 우리 동업하자. 이와 같은 섣부른 약속을 남발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당시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과 의리감에 충만해 보였을지라도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오는 현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은 대개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인간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칸트는 약속 이행을 보편적 도덕 법칙의 하나로 제시하며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은 반드시 술이 깬 맑은 정신으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술자리에서의 약속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적인 고백이나 충동적인 관계 형성을 삼가십시오. 술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용기 내어 고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너를 좋아했어.
그때 정말 서운했어 등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고백이나 충동적인 관계 형성은 술이 깬 후 오히려 큰 후회와 함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술 기운에 의한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신주 철학자가 경계했던 술에 의존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성적인 판단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술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뿐, 진정한 감정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술이 깨고 나면 어색함만 남거나 원치 않는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 표현이나 관계 결정은 반드시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술은 진솔한 대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천천히 쌓아가는 탑과 같습니다. 술이라는 순간적인 감정에 기대어 성급하게 쌓아 올린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언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법적인 책임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술이라는 핑계는 결코 폭력과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술 취함이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보았고, 이성은 곧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존엄성을 잃고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술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의 실수가 타인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결국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은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면 평소에는 꼼꼼하게 따지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과도한 자신감에 휩싸여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내가 한턱 쏜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당장 이 명품을 질러야 해. 와 같은 생각으로 충동적인 소비나 위험한 투자 결정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성적인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경제적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금전 관리는 자기 통제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더욱 단단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경제적 결정은 충분한 정보와 숙고를 바탕으로 맑은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은 절대로 술 기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금전적 결정이 여러분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위험한 운전이나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지 마십시오. 술은 판단력, 반사신경, 균형 감각 등 운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취하지 않았어 라는 오만한 생각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결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도덕의 근간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자기 보존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의무로 보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이러한 생명 존중의 가치가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며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끼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술은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게임을 유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의 실수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초석임을 잊지 마세요. 8번째, 과도한 자기 연민이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술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 평소에는 억누르던 우울감이나 자기 연민을 본물처럼 쏟아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항상 불행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와 같은 비관적인 이야기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푸념은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관계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강신주 철학자가 술에 의존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경계했듯이 술을 통해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이 깬 후 더욱 깊은 공허감과 자기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공감은 맑은 정신으로 솔직하게 소통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힘든 감정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면 술자리가 아닌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감정을 과장되게 만들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통제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개인적인 불만이나 불평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술자리에서 평소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평, 사회 문제에 대한 비난 등을 쏟아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정말 답이 없어. 내 와이프는 나를 이해 못해. 이 나라는 글러먹었어와 같은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술이 깬 후 어젯밤 내가 했던 말들이 혹시나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나 문제 해결은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플라톤이 이성을 강조했듯이 술에 취했을 때조차 우리의 언행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술 기운에 편승한 무의미한 불만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불평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자신의 과거 실패나 후회스러운 행동을 지나치게 회상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술은 종종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와 같은 자책은 술자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술에 취해 그것을 곱씹으며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즐거움마저 빼앗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조차 이러한 철학적 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술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명약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기보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술에 취했을 때조차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될 10가지 행동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의 핵심은 결국 자기 통제와 타인 존중이라는 두 가지 가치로 수렴됩니다. 술이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존엄성과 윤리, 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자리 매너를 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우리의 평판은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술은 잠시 동안의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소중한 관계와 명예를 잃게 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언급된 실수들 중 한두 가지쯤은 이미 저질러 본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철학자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술이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이성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음 술자리에서는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술자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도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